자, 이 강 프로젝트 구성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SNS가 정상적으로 액티베이션이 되셨다고 하면은 그림과 같이, 화면과 같이 이런 창을 보실 수 있게 되고요. 프로젝트를 한번 새로 구성해 보겠습니다. 왼쪽 위에 파일에서 New 프로젝트 눌러주시고요. 이 부분에는 이제 프로젝트에 사용된 이름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오늘 프로젝트는 프로젝트 테스트 오늘 날짜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경로 지정입니다. 경로 같은 경우에는 한글이나 스페이스, 문자가 들어가 있으면 에러로 인식되기 때문에 항상 프로젝트명은, 프로젝트의 경로는 영어로 작성해 주셔야 됩니다. 밑에 추가적으로 디스크립션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다시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저는 따로 작성하지 않고 넥스트 누르겠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컨피그레이션 이름 같은 경우에는 프로젝트 내에 여러 개의 컨피그레이션을 놓을 수 있기 때문에 이름을 선정을 해주셔도 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디폴트로 넣고 진행하겠습니다. 밑에는 하드웨어 컨피그레이션을 하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는 수동으로 하는 방법, 두 번째는 IP가 맞는 CPU가 걸려있을 경우 자동으로 잡는 방법, 세 번째는 기존의 프로그램의 하드웨어 부분만 프로젝트 파일에서 빼와서 이 부분을 다시 입력하는 방법입니다. 저는 설명을 위해서 수동으로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 다음 넥스트 눌러주시고요. 저는 지금 PC에 걸려있는 제품은 X20 CP0410 제품입니다. 제품 더블 클릭해 주시고 지금 사용 중인 베이스는 BB52 제품입니다. 이 설정이 끝나고 나면 이제 프로젝트의 로직을 담당하는 부분, 하드웨어를 담당하는 부분, 컨피그레이션을 담당하는 부분 세 가지 창이 나눠서 이렇게 올라오게 되고요. 첫 번째 로지컬 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변수들을 담당한다거나 라이브러리, 프로그램의 로직을 담당하는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컨피그레이션 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안에 사용될 수 있는 다양한 기능들에 대해서 활성화하고 끌 수 있는 부분을 담당하고 있고요. 마지막 피지컬 뷰는 이제 실제 하드웨어의 구성과 안에 I/O 매핑 등을 담당하는 창입니다. 자, 가장 먼저 진행을 해주셔야 될 거는 이제 이 프로젝트의 IP를 맞춰주셔야 됩니다. 첫 번째, 이더넷 이 부분에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해 주시면 컨피그레이션이라고 나옵니다. 이 부분을 들어가 주시고요. 이 부분에서 모드, 이 부분을 저희는 수동으로 IP를 지정한다라고 선택을 해주시고 IP를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저는 이 프로젝트의 IP는 168.0.50으로 진행하고 서브넷 마스크는 25.25.25.0으로 작성하겠습니다. 다음은 SNMP 설정을 좀 필수적으로 해주셔야 되는데요. 이 부분이 deactivated가 되어 있는데 activated로 변경해 주셔야 됩니다. 만약 이 부분을 변경을 안 하셨다라고 하시면 프로젝트를 다운로드 하고 난 다음에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IP가 서치가 되지 않습니다. 추후에 이제 IP를 서치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 PLC에 로그인을 하려고 하면 IP를 찾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항상 Activated로 작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IP 설정과 이제 SNMP 설정은 끝났는데 BNR의 이 소프트웨어만의 특징은 항상 뭐든지 설정이 변경되고 나면은 All Save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지 않으면 시스템에 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항상 잊지 말고 세이브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 이제 IO를 어떻게 추가하는지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0410 제품 옆에 파워 서플라이가 붙게 되고 이 파워 서플라이에 대한 시리얼 포트 설정 부분이 나온 다음 X2X라고 나옵니다. 이 부분은 이제 IO를 추가하는 부분이고요. IO 추가 방법은 X2X에서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 Add 하드웨어를 눌러주시면 오른쪽에 다양한 제품들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직접 검색을 하셔서 X20, DI, 372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셔서 더블 클릭을 하시면 밑에 추가가 되기도 하고요. 어떤 제품을 써야 될지 모르시겠다라고 하시면 IO를 눌러주시고 인풋 모듈이다. 인풋 중에서도 디지털 모듈이다 라고 하시면 이런 식으로 추가하신 다음에 더블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거는 하드웨어의 실제 연결된 순서대로 작성을 해주셔야 되고
만약에 순서가 바뀐다라고 하면은 다운로드 이후에 에러가 발생하게 됩니다. 항상 순서는 실제 하드웨어에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보시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순서에 맞게 작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다음은 IO 매핑 방법입니다. 이제 구성에서 지금은 세이브가 되질 않아서 IO 매핑을 뜨질 않는데 전체 창을 다시 한번 닫은 다음에 창을 더블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IO를 매핑할 수 있는 창이 나오게 됩니다. IO 매핑 같은 경우에는 다음 강에서 진행이 될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일단은 공백으로 놔두신 다음에 다음 강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로지컬 뷰입니다. 이 부분에서 보시면 이렇게 글로벌 구조체, 글로벌 변수를 설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이 부분에는 이제 필요한 라이브러리를 넣는 부분이 있습니다. 라이브러리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은 간단하게 프로젝트 파일을 어떻게 만드는지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프로젝트 테스트 이 부분에서 오른쪽 눌러주시고 다양한 프로젝트를 만드는 방식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주로 사용하시게 되는 부분이 레더나 SD 프로그램입니다. 편하신 방법을 선택하셔서 하나를 추가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더블 클릭을 하면 밑에 프로그램이라는 창이 나오게 되고요. 이 부분에 프로그램 이름에 맞춰서 리네임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SD 테스트. 자, SD 테스트라는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었고, 이 안에는 이제 자유롭게 프로그램을 이제 작성하실 수 있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SD 프로그램 밑에도 위랑 똑같이 .typ, .var 이렇게 나오는데 이 부분은 지역 변수와 지역 구조체를 의미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설정하는 방법에 대한 기술이 필요한데 이 부분은 다음 강의에서 다시 한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기본적인 피지컬 뷰와 로지컬 뷰의 설정이 끝났고요. 이제 그러면 CPU에다가 다운로드하는 방법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된 부분은 이제 프로젝트에 대한 부분만 진행됐고 이제 실제 하드웨어에 IP를 넣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온라인에서 세팅스에 들어간 다음에 이렇게 IP가 이제 초기 버전의 경우 0.0.0.0으로 뜨게 됩니다. 검색이 안 되실 경우에는 리프레시로 다시 한번 눌러주시면 되고요. 자, 이 부분에서 오른쪽 누르셔서 Set IP Parameters 눌러주겠습니다. 실제 이제 PLC IP를 변경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아까 피지컬 뷰 이쪽에서 선정한 여기 이더넷 포트에서 설정했던 이 IP와 동일하게 구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능상에 보시면 Copy from Project라는 부분이 있고요. 이 부분에서 저희가 설정했던 0410의 IP를 가지고 오겠다라고 설정을 하신 다음에 OK를 눌러주시고 오른쪽을 눌러서 커넥트를 눌러주시면 오른쪽에 보시면 부트 모드 진행되어 있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PLC가 초기 버전이기 때문에 부트 모드로 되어 있고요. 이 부트 모드가 아닌 경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런 상태가 뜨는 경우가 있고 하나는 서비스 모드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서비스 모드 같은 경우에는 설정에 뭔가 문제가 있어서 PLC가 중단된 상태고요. 런이 되어 있을 경우는 PLC가 이제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게 됩니다. 저희는 모든 걸 설정을 했기 때문에 부트 모드에서 다운로드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 위쪽 상단에 보시면 빌드, 리빌드, 트랜스퍼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빌드만 필요하신 경우에는 각각 이 옵션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 한 번에 트랜스퍼까지 다운로드까지 진행을 하겠다라고 하시면 트랜스퍼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트랜스퍼를 눌러주게 되면 밑에 메시지 창에서 컴파일이 되고 있는 부분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컴파일이 전체 완료가 되면 다시 한번 다운로드 팝업창을 발생을 할 겁니다. 오퍼레이팅 시스템 트랜스퍼 2000 같은 경우에는
지금 PLC 내부에 아무것도 없는 공백 상태이기 때문에 딱 한 번 뜨게 됩니다. 그래서 다음 진행해 주시고, 다음 진행해 주시고, 마침을 눌러 주시면 이 프로그램 자체 내부에 이제 PLC만을 위한 OS가 설치가 되게 됩니다. 이 부분은 한 1, 2분 정도 소요가 될 겁니다. 최초에 이제 다운로드가 완료된 것을 보실 수 있고, 마침을 눌러주신 다음에, 자, 원래는 다운로드 창은 이렇게만 이제 발생을 할 겁니다. 이제부터는 무언가에 수정이 된 이후에 트랜스퍼를 누르면 이런 식으로 발생을 할 거고요. 이 상태에서 트랜스퍼를 눌러주시면 이제 프로젝트는 다운로드가 되게 됩니다. 여기 보시면 컨피그레이션 ID 같은 경우에는 저희 프로젝트명, AR 버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쓰고 있는 런타임 버전, 그리고 지금 이 프로젝트의 이제 버전 관리를 할 수 있는데 바뀐 부분은 빨간색으로 표시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는 어떤 차이점이 발생을 했고 리부트가 필요한지 아닌지에 대해 설명이 나오게 되고요. 이 그림을 보시게 되면은 여기에는 하드웨어적인 변경이 되었을 때, 이 부분에는 소프트웨어적인 변경이 되었을 때 설명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트랜스퍼를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CPU는 지금 다운로드가 되고 다시 재부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재부팅이 완료가 되게 되면 이 바가 전체적으로 끝까지 진행되게 됩니다. 자, 진행은 됐고요. 지금 보시면 오른쪽 밑에 보시면 서비스라는 문구가 뜨고 아마 하드웨어에는 빨간 불이 들어와 있을 겁니다. 자, 서비스라는 거는 지금 뭔가에 문제가 발생을 해서 지금 프로젝트가 정상적으로 다운로드가 되었으나 동작을 하지 않고 있다는 의미고요. 이런 경우에 어떤 게 문제인지 알아보고 싶으시면은 툴스의 SDM이라는 제 기능이 있습니다. 시스템 디아그노시스 매니저, 이 부분에 들어가 주시면 지금 하드웨어가 에러라고 빨간불이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하드웨어적인 뭔가 문제가 있다는 얘기고요. 들어가 보시면은 IF, X표 쳐져 있네요. 이 부분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실제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없는데 프로젝트 내에 있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세한 내용 또한 로거에서 각각 남기 때문에 어느 부분이 문제인지 금방 찾으실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러면 모듈이 없으니까 실제로는 지운 다음에 다시 한번 트랜스퍼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아까와는 달리 지금 바로 이 트랜스퍼 투 타겟 창이 뜨게 된 걸 보실 수 있고요. 이 부분을 다시 한번 트랜스퍼 해보겠습니다. 아까와 동일하게 리부트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CPU가 리부트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리부트가 나온다면 이 전체적인 바는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될 겁니다. 자, 저희가 정상적으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서비스 모드가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고요. 다시 한번 SDM에 들어가 보면 지금 전체적으로 OK인데 왜 서비스 모드일까? 라는 의문이 드실 수 있는데 이 서비스 모드 상태에서는 다운로드를 진행을 하시게 되면 계속 서비스로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위쪽에 보시면 웜 리스타트라는 부분이 있고요. 이 부분을 이용해서 다운로드를 재부팅을 한번 진행해 주시면 이 부분이 이제 정상적으로 런으로 바뀌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재부팅이 진행 중이고요. 재부팅이 마무리되면 그림처럼 런이 된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정상적으로 프로젝트의 다운로드가 완료가 된 부분이고요. 여기서 한 가지 주의를 해주셔야 될 점은 예를 들어서 이 프로그램에서 나의 IP는 40이다 라고 하고 저장을 했는데 아까 저희가 가진 IP는 지금 오른쪽 밑으로 보시면 되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만약에 안 맞는데 트랜스퍼를 진행을 했다라고 하시면 이제 밑에 컴파일이 진행이 되고요. 자, 여기서 다운로드를 하시게 되면 아까랑 똑같이 로그캡을 진행을 하고 다시 재부팅이 끝난 후에 연결이 돼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이 연결이 돼야 되는 부분에서 이제 이 바가 계속 끝까지 가지 않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프로젝트 IP와 실제 CPU 간의 IP가 맞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계속 이 상태로 남아있게 되고요. 이 상태를 캔슬을 하고 온라인 세팅에 가보셔서 다시 검색을 하시면 네, 40으로 변경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러면 이 부분으로 커넥트 해주시면 다시 정상적으로 런이 되는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주의하실 점은 이 이더넷에 사용하셨던 IP와 이 온라인 세팅에서 맞춰주신 이 IP 간에 꼭 동일하게 해주시면 이제 프로젝트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